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팍스 밀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로 쉽고 간단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9시 20분 방송 종료 전에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을 열어주시는 김연홍 전문가님, 오늘도 팍스 밀키트 풍성하게 채워주기 위해 나와 계십니다. 방송 종료 이후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까지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3989 번호로 김연홍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 장바구니 리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고 여기에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면서 긴축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에 우리 시장 또한 약세로 지난주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전날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2차 전지와 반도체 대형주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환율은 3거래일 연속으로 연고점을 경신했는데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큰 오름폭을 보이면서 장중 두 달여 만에 1,30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2월 14일 하루를 제외하고 10거래일째 상승세를 기록 중인 원달러 환율은 1,299원 50전에 마감지었습니다. 하락 출발한 양시장은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에 머물다가 1% 전후의 낙폭으로 끝났습니다. 코스피는 0.98% 내리면서 간신히 2,450선을 지켰고요. 코스닥 지수는 1% 넘게 빠지면서 775포인트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매매 동향 이어서 확인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으로 매수 물량을 들어왔지만 기관의 매도세가 거셌습니다.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3,800억 넘는 매물을 내놨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도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3,800억 넘게 담으면서 더 큰 하락세는 방어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 마감된 미국 시장 상황입니다. 최근 발표된 고용과 물가, 소비 관련 지표들은 연준의 긴축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수 있다는 걱정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데요. 다가올 3월 FOMC에서 빅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 커지면서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고 기준금리의 최종 밴드 상단 또한 높아졌습니다. 작년 12월에 연준 위원들이 예상한 최종금리의 중간값은 5에서 5.25%였는데요. 현재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60% 이상이 6월까지의 기준금리를 5.25에서 5.5%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에서는 장기물로 갈수록 금리가 하락하면서 만기별로 엇갈렸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는 장 초반 4.7% 넘게 치솟았지만 이후에 보합권에서 움직였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3.8%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날 나온 경기지표 역시 부진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0.3% 하락하면서 11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는데요. 단기적인 경기 침체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1월의 수입 물가지수 또한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면서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3대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로 지난주 시장 문을 닫았는데요. 다우지수만 0.39% 상승했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58%,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0.28%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김연홍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1월 이후에 편입된 종목들인데요.
메가 MD가 7%, 칩스 엔미디어 마찬가지로 7% 수익 기록했고요. 뉴프렉스는 1월 30일 2,745원을 진입해서 3,000원 넘는 가격에 청산가 알려주시면서 두 자릿수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텔리안테크 역시나 7%, 대보마그네틱은 2월 1일 3,850원에 매수해서 4,485원에 매도 타이밍 알려주시면서 20%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게 도와주셨고요. 공구우먼은 2월 10일에 75,500원에 진입해서 75,500원에 매도하면서 역시나 7%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자, 요즘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서 오늘도 수익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 김현웅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팍스 밀키트에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전문가님께 수익률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주의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시장은 조금 종잡을 수가 없는 시장이었는데요. 이번 주 투자 전략 잘 세워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의 시작부터 여러분의 투자 전략 도와주실 김현웅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오늘도 시장의 타이밍 잡아주러 나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할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장에서 인정된 가치를 발굴해서 여러분에게 타이밍 알려드리는 밸류 타이머 김연호입니다. 주가는 최종적으로 기업의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지수나 섹터보다는 개별 종목의 가치를 발굴하셔서 성공 투자하시는 한 줄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지난주 한 주 시장 정리 도와주시고 이번 주 시장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실 예정인데요. 그 전에 먼저 앞서 보여드렸던 수익률 리뷰부터 들어봐야겠죠. 가장 최근에 편입됐던 종목입니다. 공구우먼 마찬가지로 7% 수익 남기고 여러분 이제 청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요. 이 종목 제가 알기로는 의류 쇼핑몰? 네. 관련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2월 10일에 75,000원에 진입해서 75,500원에 매도 타이밍 잡아주셨죠. 자, 어떻게 이 종목 매수하시게 된 건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흐름까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지수는 상당히 조정 상황이 있었지만은 개별 종목의 네. 어떤 가치를 보고 일단 선정을 했고요. 네. 그래서 공구우먼 꽤 유명한 업체죠.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무상증자하면서 네. 상장에 급등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주로 이제 플러스 사이즈 네. 특화된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겟 마켓이 이제 정해져 있고 네. 또 이제 어떤 고정화된 고객이 확보돼 있어서 좀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카테고리를 다양화하면서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는 어떤 성장성이 돋보이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공구먼은. 그래서 이제 시장의 조정 상태이지만은 종목의 가치를 반영해서 선정을 했고요. 네.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면은 차트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구먼. 네. 공구먼 차트 한번 좀 보여주시면은. 네, 공구먼 가격이 2월 10일에 7,500원에 진입을 네네네. 하셨다고 알려주셨는데요. 공구먼은 어떤 추세로 보기는 어렵고요. 네, 이제 시장 이제 하락할 때 이제 단기 반등을 예상해서 네, 해서 단기적으로 1차 이제 반등 나올 때 바로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2월 10일 날 매수를 해서 2월 10일 날 매수를 해서 2월 10일 날 그 양봉 나올 때죠. 2월 네. 10일 날 매수를 해서 바로 이제 2월 15일 양봉 좀 음봉 나오고 다시 양봉 나오고 다시 이제 2차 시세를 줄 때 네. 그 음봉 한 고점쯤에서 바로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시장이 상당히 그 조정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단기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서 한 7% 정도, 한 7% 정도 수익에 만족해서 일단 단기 매매로 해서 수익을 확보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난주에 시장이 상당히 조정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전체적으로 시세가 좀 나지 않았거든요. 종목별로.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이제 시세에 만족하는 걸로 해서 네. 한 7%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네네. 네, 저희 공구먼 개별 기업의 가치를 보고 진입을 한 종목이고요.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수익률 점검표에서 가격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2월 10일에 12,470원에 매수하셨고요. 그리고 2월 15일에 13,150원에 매도 타이밍 알려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종가는 12,360원에 맞췄고요. 그러면서 수익 7% 정도 가져가실 수 있게 도와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좀 시장이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으로 이제 이 종목을 7%의 수익률 선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보면은 안정적인 투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좀 과도한 수익을 위해서 위험하게 뛰어들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한 발 앞선 매도 타이밍 알려주시면서 여러분께 안전한 수익을 위해서 도와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이제 박스 밀키트 알려주시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안정성 있는 종목 위주로 찾아주실 것 같으니까요.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샵 3989번호로 문자 메시지 보내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직접 전문가님께 궁금한 점 질문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문자로 김연홍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 리뷰 들어봤고요. 저희는 이제 또 전문가님께서 항상 한 주의 리뷰를 너무나 깔끔하게 도와주시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시장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미국장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좀 엇갈렸던 것 같아요. 나스닥만 좀 올랐고 다우랑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주 동안 좀 내림세를 기록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난주 미국장 정리 한번 도와주세요. 네, 지난주는 이제 어떤 그 인플레 고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또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이제 추가가 되면서 네. 사실 단기에 많이 급반등을 했죠. 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하는 그 어떤 물가지표가 네. 예상보다 좀 아직도 견조한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지난주에 불거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그 주 초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주 전체적으로는 좀 상승하는 모습으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 국면에 있었고
다우는 이제 기술적 반등 이후에 수렴 과정에 있어서 주가 위치가 좀 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스닥에 대한 상승 여력이 남아 있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양지수 모두 이제 지난주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제 좀 조정으로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는 또 이제 AI 관련에 또 특화된 반도체, 뭐 NDB 같은 네. 이런 업체가 이제 반등을 하면서 시장에 좀 조정을 많이 좀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주 후반부터 이제 조정하는 진입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시장은 미국보다 좀 빨리 조정에 들어갔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이제 디스인플레 불확실성을 반영해서 저희는 이제 미국보다 좀 더 빨리 조정 과정에 진입을 했고요. 근데 미국보다 저희가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가 크다 보니까 네. 경기 하강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보다 조정 압력이 더 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제 기관이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단지 좀 이제 다행스러운 점은 국내도 마찬가지로 그 AI 챗봇 관련해서 어떤 테마가 형성되다 보니까 AI 관련된 후발주들이 많이 또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이제 순환매가 진행되다 보니까 코스피는 뭐 한 0.75% 정도 빠졌고 또 코스닥 또 미국과 마찬가지로 약간 코스닥 약간 좀 상승한 걸로 0.74% 상승한 걸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마찬가지 상승 종목은 AI 관련 후발주 쪽에 이제 다층 PCB, MLCC 쪽하고 또 순환매 차원에서 게임주, 그다음에 이제 실적 개별주 종목이 좀 올라와서 지수가 조정 국면이지만은 좀 많이 방어가 됐다. 네. 이렇게 지난주는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지난주 시장, 미국 시장과 우리 장 좀 돌이켜 보면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0.6% 한 주 동안 상승으로 마쳤고 다우지수와 S&P 500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수준에 그쳤습니다. 우리 시장 마찬가지로 코스피는 한 0.75% 내렸고요. 코스닥이 0.4% 정도 상승하는 한 주였습니다. 그 와중에 개별 테마 좀 돌이켜 보자면은 AI 이제 챗봇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순환매가 돌면서 후발주자들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었죠. 자, 그러면은 한 주 이제 이번 주 전망까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전문가님 또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에는 한국은행 네. 금통위가 열리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뭐 기준금리는 우리나라는 일단 동결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많던데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점이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 부분이 다시 또 우리나라 기준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난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주안점이 이제 디스인플레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이제 줄어들면서 다시 금리 쪽에 사실 좀 주안점이 맞춰지고 있거든요. 초점이 맞아요. 금리와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디스인플레 여부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좀 우려가 좀 커지는 상황이죠. 금리에 대한.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대한 그 동조 의견이 이제 다수였다가 이제 조금 금리가 아직까지 인플레가 진행 중이지 않은가 이런 쪽에 이제 우려가 커지면서 네. 한 베이비 스텝 정도의 금리 인상이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좀 더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동결보다는 한 베이비 스텝 정도 인상이 나오지 않을까 시장 전반적으로 볼 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우리 시장에서도 우선은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리는 금통위에서는 0.25% 정도 인상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은 시장은 우선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지난주에 사실은 좀 뭐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다가 목요일에는 또 엄청 올랐다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장을 보면서 좀 노래가 생각이 난 게 있는데 네. 그 동요 중에서 저희가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이 노래 있잖아요. 아시죠, 전문가님? 그래서 좀 퐁당퐁당 이게 알 수 없는 시장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시장이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전고점 부근에서 사실은 이제 매물 압박을 받는 거죠. 매물 압박을 받으면서
이제 향후 방향성에 대한 어떤 그런 결정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 좁은 바운더리 내에서 변동성이 심한 네. 그런 국면이 나타났고요.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플레가 이제 그 가격이 이제 일반 물가에서 서비스 가격 쪽에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게 네.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뭐 물가가 잡혔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체감 지수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져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정책이 조금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 네. 주식시장도 이걸 반영해서 이번 주는 조금 조정 국면이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미국도 조정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조정이 어떤 근데 가격 조정이라기보다는 어떤 매물 소화를 와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대한 이제 어떤 그 네. 향후에 대한 기대치를 결정하는 그런 변동성 과정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의 성격이 크다. 그래서 언제 단계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 테마적인 측면에서 그 AI 반도체 쪽이 네. 이제 테마로 계속 급부상을 하면서 이제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후발주 쪽으로. 그래서 저희가 나라 같은 경우는 또 반도체 포션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가 30% 이상 되기 때문에 이게 지수 하방을 좀 방어하고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좀 우세하지만은 어떤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고 섹터별로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반등 가능성도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그래서 이제 반도체라든가 네. 그 AI 관련 후발주, 그다음에 이제 소외된 실적 개별 실적주 네. 이런 쪽에는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가져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와 좀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기간 조정적인 측면에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주목해봐야 될 테마로는 AI 관련 개별 후발주자들 그리고 개별 실적주들 그리고 반도체주들 최근에 뭐 챗봇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온 테마는 반도체 쪽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한번 주목해 보자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여쭤보자면은 그 후발주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뭐 삼성전자 예로 들어주셨지만은 반도체 쪽에서 대형주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중소형 뭐 장비라든지 이런 쪽을 보는 게 더 좋을까요? 그 어떤 규모에 대한 뭐 대형주, 중소형주 그런 차원보다는 이제 AI에 직접적으로 수혜받는 업체들은 많이 올라왔죠. 뭐 솔트룩스 뭐 이런 업체들, 네, 소스웍스 1차적으로 올라왔고 좀 주변주 쪽에 주변주 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뭐 다층 PCB 업체라든가 네. 이런 주변주 쪽에서 확산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직접 반도체 이제 그 특화된 반도체 생산하는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 사실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은 AI 관련해서 그 특화된 반도체가 뭐 5배 이상의 그 가격을 부르는 그 외국 바이어도 있다고 그래요. 네. 현재. 그러다 보니 굉장히 잠재적인 수요가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그게 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금주에 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구분보다는 아직 덜 올라온 종목들 발굴하는 것에 집중하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덜 올라온 종목들 어떻게 찾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샵 3989번호로 김현웅이나 밀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한번 도움 받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 8시 54분입니다. 자, 예상지수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갈게요. 지난주 금요일 장이 조금 1% 전후에 낙폭 보이면서 마쳤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상승 출발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2% 정도 올리면서 2,456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37% 정도, 아까 한 0.5% 넘게까지 올라갔었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지금 상승폭
대폭을 약간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지수 778선에서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장 후에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오늘장을 준비하면서 짚어볼 부분들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정관님, 우선 오늘 또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있어요. 혹시 어떤 종목인지 알고 계실까요? 그 이노진.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탈모 케어 제품 관련된 기업인데 최근에 상장된 종목들을 보면은 타이밍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전문가님도 뭐 시장에서 타이밍 잡아준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지만은 AI 관련 테마가 이렇게 뜨거울 때 관련돼서 상장된 종목들이 따상을 가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또 지난주 금요일에 서울시에서 뭐 청년 탈모 지원 관련된 조례안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부터 이틀 연속 상한가 기록하고 이랬는데 마침 오늘 코스닥 시장 상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탈모 치료 관련주들이 또 한 번 주목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뭐 여성분들도 그렇지만 남성분들은 머리카락에 진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전문가님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나요? 많죠. 네, 마침 많습니다. 이 테마가 조금 더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이노진 오늘 신규 상장하는 이 종목의 흐름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 탈모 관련 시장이 이제 사실 초기 시장이죠. 아직까지도 초기 시장이고 여러 가지 이제 아무래도 물론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활동량이 증가하니까 미용 관련 업체들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 간접적으로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이제 서울시의 정책적인 수혜.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 날 제약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물론 직접 제약주라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연관돼서 그 비슷한 관련 섹터니까 그런 쪽에도 영향을 받는다 보여지고, 이 아이진 같은 경우에는 시장성도 좋지만은 업황도 좋지만은 개별 실적이 굉장히 성장세에 있어요. 그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8배, 순이익이 2.5배 정도 증가하는 아주 급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실적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코넥스에 상장됐다가 이제 코스닥으로 이제 변경 상장되는 부분인데, 근데 최근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올랐어요. 주가 차원에서. 코넥스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현재 이제 코스닥이 이제 기술적 반등을 마치고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노진도 이제 조금 코스닥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이제 어떤 기업 가치가 코넥스에서 반영이 돼 있고 또 코스닥 시장이 고가 부분 조정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그 시장 기대 가치 그렇게 뭐 시초에 오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네. 그래서 조금 이제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금요일 장에서도 탈모 치료 관련된 종목들, 위더스 제약이라든지 SD생명공학 뭐 이런 종목들이 흐름이 좀 괜찮았었는데요. 오늘 이노진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고 합니다. 개별 실적은 너무나 좋아 보이고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을 때 흐름 또한 좋아 보이지만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주의해 보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지금 이노진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에도 3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관련된 얘기를 들어봤고요. 지난주 금요일장 테마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히토류 관련주들, 히토류 얘기가 나오면은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유니온 뭐 역시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제 중국에서 미국이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수출 금지를 한다고 하니까 중국은 거기에 맞서서 히토류 관련 기술 수출을 제한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시장 관련된 종목들, 뭐 동국 RNS, 세노텍 이런 종목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다 강세로 마쳤습니다.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 그 정찰풍선 관련해서 또 대립각을 막 세우고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한동안 이런 중국 쪽의 이슈가 나오는 테마들을 조금 더 관심
관심을 가져봐도 될까요? 중국 관련 이슈에 가장 큰 거는 현재 중국의 경기 부양이죠. 뭐 긍정적으로 보자면 경기 부양책이고 네. 또 이제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이 좀 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자원 무기화에 대한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커질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 히토리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같은 경우 업체가 좀 한정이 돼 있죠. 몇 개 업체가 유니온 머티리얼, 그다음에 동국 R&S, 네. 세노테 이런 정보를 한정되고 있는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유니온 머티리얼은 금요일 날 뭐 상한가 나오고 주가에 반영이 됐고 뭐 동국 R&S, 세노테 같은 업체 히토류 뭐 동국 R&S 같은 경우는 호주하고 히토리 공동 생산하고 있고 네. 세노텍은 히토리 채취에 필요한 세라믹을 생산하고 있는 공구 세라믹 네. 채취한. 근데 동국 R&S나 세노텍은 금요일 날 코스닥이 좀 이제 하락하다 보니까 네. 주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두 군데 업체 다 히토리 지적 관련 있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추가 상승 여력이 나오지 않을까. 동국 R&S, 세노텍 네. 좀 남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중국의 어떤 자원 무기화 네. 움직임이 계속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히토리에 국한되기보다는 그 외에 이제 뭐 니켈이라든가 리튬 이런 쪽에 니켈? 주요 자원 이런 쪽도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연관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히토류 이제 중국 관련된 이슈를 두 가지로 좀 양분화시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경기 부양책으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테마와 그리고 이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좀 경기 이제 또 자원의 무기화 관련된 쪽으로 볼 수 있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 중국에서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철강 네. 쪽일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니켈, 리튬 이런 희귀 자원들을 얘기를 해주셨겠지만은 또 리오프닝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철강 쪽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저희가 이미 시작이 된 것 같긴 한데 지금 다시 진입을 해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보실까요? 이제 철강이 중국 이제 경기 부양 관련해서 오른 거죠. 경기 민감주로 해서 네. 철강 수요가 급속 확대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오른 건데 사실 철강주가 지난주에 많이 반영이 됐어요. 지난주에 많이 올라왔죠. 맞아요. 많이 올라왔는데 철강주 전 섹터로 보신다 그러면은 이게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1차 반등이에요. 21선 위에서 네. 1차 반등 나온 거거든요. 기대감을 위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많이 반영이 됐고 선발주들은 이제 후발주 여력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후발주 좀 저가주 쪽에 네. 뭐 동양철관이라든가 뭐 경남스틸, 그다음에 경남 테크노스 같은 이런 후발주가 움직임을 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것 같고 네. 관련해서 알루미늄주들 은 아직 알루미늄.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철강 쪽 후발주, 그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 네. 이런 주들이 주초에 좀 괜찮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우리 철강 관련주 흐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1차 반등이 지난주에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은 아직 덜 오른 후발주자들이 남아있고 또 알루미늄 관련주들 이번 주에 한 번쯤 수혜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되는 모습을 보여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는 개장한 지 3분 30초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수 한번 다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양시장 현재는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해서 현재 0.4% 정도 내린 상황이네요. 그러면서 2442선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간신히 강보합 수준을 지키고는 있지만은 지난주 종가와 대비해서 1포인트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776선에서의 움직임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환율이 최근에 많이 오르면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체크됩니다. 거래소 먼저 확인해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 680억 넘게 담고 있지만 외국인이 476억 원 그리고 기관이 170억 정도 팔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446억 담고 있는데 외국인이 329억, 기관이 83억 정도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의 움직임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수가 조금 하락하고 혼조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업종은 하락 업종이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비금속 광물 섹터가 1.3% 정도 내림세인데요. 우선은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많이 올랐었던 우리 히토류 관련된 유니온 머티리얼과 유니온이 약세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뒤이어서 전기전자 섹터가 0.8% 정도 내림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상승력이 좀 좋았었던 DB하이텍 오늘장 2% 정도 빠져나가고 있고요.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도 2%대 약세로 출발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좀 대형주 같은 경우에 차익 실현 매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가장 상승력 높은 업종이 금융섹터인데요. 금융섹터 중에서도 종목으로는 에코프로가 현재 4%대 강세. 지난주 금요일에 좀 쉬어갔었는데 오늘은 다시 좀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 이외에 스펙 관련 종목들이 모두 다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률 가장 높은 섹터는 인터넷 업종인데요. 커넥트 웨이브가 1.8% 내리고 있고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도 1%대 약세입니다. 환율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환율의 상승세가 너무나 무섭다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는 우선 소폭 내림세로 시작합니다. 1원 조금 넘게 내리면서 1298원 30전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환율의 움직임이 요즘 좀 무섭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수급 상황을 보셔야지 시장의 움직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들도 좀 짚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앞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는 이노진 계속해서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시초가 3,000원에 출발해서 현재 7,800원으로 상한가 진입해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른 종목 좀 체크해 보시자면은 화인서키트 지난주 금요일에 상장된 종목이죠. 이 종목 오늘장에서도 17% 두 자릿수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제주맥주가 21% 상승하면서 VI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HLB가 오늘 13% 급등이 나오고 있고 솔트룩스 마찬가지로 11% 정도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은 오늘 장 좀 출발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요. 저희가 예상 지수에선 그래도 강보합권 지켜주고 있다고 봤는데 역시나 조정 국면에 아직 좀 불안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오늘 금요일 날 그 다우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이 나왔는데 국내 시장은 보니까 코스피가 이제 본격적인 조정 국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시더라도 코스피 차트 한번 잠깐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국면이라. 네, 코스피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코스피 차트 보시면은 지금 그 5일선하고 21선에 현재 데드 나는 국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21선 반등을 좀 예상을 했는데 결국 이제 그 어떤 그 매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5일선, 21선 데드나는 과정이라 좀 하락 강도가 좀 세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선 지지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코스피의 이제 움직임을 따라서 이제 하락 전환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돼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섹터별로도 좀 경기 방어주 쪽에 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식료라든가 네. 제약주 이런 쪽에 좀 매이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순환맛 차원에서 방산주에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음식료, 제약, 그다음에 이제 순환매 쪽에 방산주 이쪽 섹터가 좀 좋은 모습 장초에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우선은 코스피가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코스닥도 거기에 따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장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테마로는 음식료업, 제약, 방산주 쪽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오늘 제주 맥주 그리고 아까 무학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게 그 주말 동안 그 이슈가 나왔었더라고요. 주류 가격 상승. 네네. 네, 소주, 맥주 가격이 다 오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제가 주말 동안 슬펐는데 슬프셨어요? 네. 이렇게 또 월급 빼고 다 오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장에서 이런 주류 관련 종목들의 상승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무학과 국순당 같은 종목들 다 일제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께서 방산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7% 넘게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현대그룹이 현대건설기계도 마찬가지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영업법인을 설립을 하고 그쪽에서 부품 공급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운영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저희가 전쟁 관련돼서도 있지만은 튀르키예 지진 관련해서 재건주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지금 조금 주목을 해봐도 될 타이밍인지 아니면은 이미 좀 늦었다라고 보시는지 재건 관련주들의 테마까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재건 관련주는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제 980조 정도 시장을 예상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큰 거죠. 네. 근데 뭐 우크라 재건은 굉장히 오래된 테마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에 이제 많이 반영도 돼 있고 이제 조정 갖췄는데 최근에 이제 그 대장주격인 데모라는 업체가 있어요. 네. 데모가 이제 선발주 차에서 올라왔고 이제 후발주 쪽에 좀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재건주 쪽에. 근데 이제 재건주만 국한해서 보기보다는 인프라나 건설주 쪽에 전체적으로 많은 그 겹효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가장 큰 게 이제 중국 경기 부양. 이게 가장 큰 소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국내도 이제 경기 부양 관련해서 정부적 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다음에 재건 이게 세 가지 이슈가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인프라 건설주 쪽에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인프라 관련주들은 좀 많이 올라왔어요. 현대건설기계라든가. 네. 뭐 이런 쪽이 많이 올라왔는데, 근데 현대 그 두산 인프라코어가 많이 올라왔죠. 근데 관련해서 현대 이제 건설 기계는 마찬가지로 이제 인프라 관련주인데, 근데 이 실적 쇼크가 나오면서 네. 사실 반영이 안 됐거든요. 현대 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좀 반영돼서 바닥을 탈피하는 모습 보이더라고요. 현대 건설 기계. 그래서 인프라 관련해서는 아직 반영이 안 된 후발주 쪽에 네. 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는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 모습이다. 선발주 데모가 지난주에 올라왔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뭐 진성, TEC, 해인 같은 이런 관련 업체들이 이번 주부터 반등에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건설은 주로 이제 국내도 정책이 나오겠지만 해외 건설 관련한 업체들이 좋은 것 같아요. 해외 건설 대규모 수주 계획이 있는 대형 업체들, 뭐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이 지난주부터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인프라 건설주들은 이렇게 구분을 좀 해서 좀 대응하시면 이번 주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 인프라는 후발주 쪽에, 그다음 재건 관련주는 이제 반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고, 건설주는 대형 건설주 쪽에 바닥 탈피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인프라 건설주 대응하시면은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기대됩니다. 네네. 네, 인프라 관련 쪽은 아직 좀 덜 올라온 종목들을 집중을 해보자.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따로 분리해서 우리 대장주들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을 지켜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번 주 24일이 되면 1주년을 맞는다고 합니다. 종전에 대한 아직 뚜렷한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두가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고요. 또 튀르키예와 시리아 같은 경우에도 각국에서 지금 지원을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 종목들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전략을 통해서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개별 종목 조금 더 짚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재 앞서 말씀드렸던 음식료업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도 좋고요. 지금 그 이외에는 오늘장에서도 여전히 AI 관련 종목들은 뜨거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셀바스 AI 9%대 상승 중이고요. 솔트룩스는 15%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 종목은 AP위성이 오늘장에서 8.4% 상승하고 있고요. 태성이 5%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AI 관련주죠. 마인즈랩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 지금 마인즈랩 5% 넘게 강세로 출발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CM 생명과학 이 종목 마찬가지로 좀 탈모 관련해서 지켜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었다가 현재는 상승분 좀 반납하면서 20%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들 좀 체크해 보시자면 HLB 앞서 말씀드렸는데 HLB 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 11%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BS 컨텐츠 허브가 15% 그리고 SBS도 마찬가지로 오늘장 초반 흐름이 좋은데요. 8%대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얘기까지 김현웅 전문가님과 들어보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이제 공개해 드릴 시간이죠. 자리 옮겨서 전문가님께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20일 월요일 이번 주의 시작 우리 시장은 엇갈린 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좀 종잡기가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렇게 헷갈리는 시장 속에서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팍스 밀키트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웅 전문가님께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바로 공개 도와주세요. 네. 시장이 21선 반등 기대를 무산시키면서 조정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환매 차원에서 방산주나 그다음 미디어 콘텐츠, 제약주, 그다음에 실적 개별주 쪽에 좀 집중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밀키트는 그동안에 이제 1차 급등 이후에 조정 과정을 마무리하고 상승 추세에 들어가고 있는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들을 이번 주 오늘 밀키트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앞서 지난주와 이번 주 시장의 흐름을 짚어주셨죠. 오늘 이번 주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테마들 많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오늘장 집중적으로 지켜봐야 할 테마로 알려주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는 바로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였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난해 한 12월부터 시작해서 중국 리오프닝, 한한령 해제 이런 기대감으로 해서 조금 상승 흐름이 나오다가 현재 약간 뒤처진 모습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관심 가져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된 종목과 자세한 가격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빨리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샵 3989 번호 지금 하단에 자막이 나가고 있는
텐데요. 유료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시는 문자 메시지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은 김연홍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만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종료 전에 빠르게 입장하셔서 오늘의 팍스 밀키트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들 중에서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 전문가님께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 이렇게 시작은 좀 엇갈려서 출발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장세 속에서도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성공 투자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